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그 추위가 뼈를 파고들듯이 스며들었다. 라운서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눈보라에 가려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32살, 대형 광고 에이전시 한강 크리에이티브의 수석 기획자. 오늘의 클라이언트 미팅은 그녀의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였다. 하지만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프레젠테이션 자료 속 한 장의 스케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라운서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렸다. 그녀의 동료들 팀장과 주니어 기획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료의 그 페이지는 서울의 전통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현대적인 패션 브랜드 캠페인 스케치였다.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한복의 현대적 변형,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두 여인의 실루엣. 한 명은 날카로운 수트 차림, 다른 한 명은 가벼운 원피스. 그 실루엣이 너무도 익숙했다. 라운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건 외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제안한 거예요? 라오하 씨라고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죠. 최근에 우리 회사와 계약했어요. 팀장의 말에 라운서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라오하. 그 이름은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꾼 이름. 아니, 바꾸려 했던 이름. 라운서는 재빨리 자료를 넘기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스케치 속 여인들의 눈빛, 그것은 라오하의 눈빛이었다. 부드럽고 깊고 라운서를 꿰뚫는 그 시선. 회의가 끝난 후 라운서는 화장실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여전히 날카로운 이목구비, 단발머리 아래로 드러난 창백한 목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27살의 그녀가 있었다. 라오하와 처음 만난 그날의 그녀. 그때는 한강 크리에이티브의 신입 기획자였고 라오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아티스트였다. 그들은 우연히 한옥 카페에서 만났다. 커피 한 잔 더 달라주세요. 라오하의 목소리가 라운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라운서는 야근 후 지친 몸으로 인사동의 한옥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친 여인이 보였다. 긴 웨이브 머리, 가벼운 블라우스 차림으로 연필을 쥔 손, 그녀의 그림은 서울의 골목길을 그린 것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색채의 세계. 라운서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갔다.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의 말에 라오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 미소. 라운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피곤해 보이네요. 커피 한 잔 사줄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라오하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좇는 25살의 젊은이였다. 그녀의 이야기, 바다 냄새 나는 고향, 할머니의 한복 재봉 솜씨, 그리고 서울의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피어나는 창작의 열정은 라운서에게 신선한 바람이었다. 라운서는 회사 생활의 압박 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다. 자유로움, 그리고 끌림.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라오하의 스케치북에 라운서의 초상이 그려졌다. 너의 눈빛은 강물 같아. 차갑지만 깊고 따뜻해. 라오하의 속삭임에 라운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키스였다. 부드럽고 떨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불꽃놀이 소리가 터지는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연인이 되었다. 라비린스 같은 도시 속 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라운서의 회사 생활은 점점 험난해졌다. 상사의 압박, 끝없는 야근, 그리고 승진을 위한 정치 싸움. 라오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세계는 달랐다. 온서야, 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켜? 나랑 같이 제주로 가자. 거기서 작은 스튜디오 차리고 그림 그리며 살자. 라오하의 제안은 로맨틱했지만 라운서에게는 공포였다.
그녀의 가족 점격한 아버지, 전통적인 어머니은 딸의 성공을 강요했다. 게다가 이 사랑 자체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위험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 특히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5년 전의 그 겨울, 라온서는 결정을 내렸다. 라오하와의 마지막 데이트. 남산타워 아래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 미안해, 오하야. 나 회사에 집중해야 해, 우리, 이건. 끝내자 라온서의 말에 라오하의 눈물이 눈송이처럼 떨어졌다. 왜? 나 때문에. 온서야, 나 없인 내가 더 외로워질 텐데. 하지만 라온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이야. 내 인생, 내 미래. 사랑만으로 살 수 없어. 그녀는 등을 돌리고 갔다. 그 뒤로 라오하의 연락은 끊겼다. 라온서는 승진했고 팀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는 라오하의 미소가 스쳤다. 오늘 그 스케치가 다시 그녀를 깨웠다. 화장실에서 나온 라온서는 팀장에게 말했다. 그 디자이너, 라오하 씨 다음 미팅에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라온서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 만남이 무엇을 가져올까? 용서, 후회, 아니면 다시 피어나는 사랑. 회의실을 나서며 라온서는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마치 라오하의 미소처럼. 라온서의 일상은 완벽해 보였다. 아침 6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나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뉴스를 확인한 후 출근. 지하철이 아닌 택시로 회사에 도착해 팀 미팅을 주재한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칭찬을 받았고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인사이트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라오하가 떠난 후 라온서는 연애를 피했다. 동료들의 소개팅 제안도 거절했다. 바빠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 라오하와의 추억은 서울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은 종종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골목길에서 라오하가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여기 우리만의 비밀 장소야. 아무도 모르는 그 골목 끝 작은 찻집에서 마신 유자차의 맛은 아직도 라온서의 입안에 남아 있었다. 라오하는 항상 스케치를 했다. 온서야,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져. 그 그림 속 라온서는 자유로웠다.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진짜 그녀. 이제 라오하의 흔적이 회사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라온서는 외부 미팅을 위해 출발했다. 클라이언트는 유명 패션 브랜드 한비두로 라오하가 디자인한 캠페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였다. 미팅 장소는 인사동 근처의 현대적인 갤러리 카페. 라온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죽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포트폴리오 속 라오하의 서명이 빛났다. 라온서 팀장님, 이쪽으로 브랜드 매니저가 인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라오하가 앉아 있었다. 5년의 세월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긴 머리는 여전히 웨이브, 하지만 이제는 어깨까지 내려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그녀의 눈은 변함없었다. 깊고 라온서를 꿰뚫는. 라오하가 라온서를 보자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라온서 씨, 오랜만이네요. 회의가 시작되었다. 라오하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의 디자인 컨셉은 전통의 재해석 한복의 패턴을 현대 패션에 녹여낸 서울의 다채로운 계절을 반영한 시리즈. 이 캠페인은 여성의 내면을 표현해요. 겉으로는 강인하지만 속으로는 부드러운.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여정을 라오하의 말에 라온서의 가슴이 아렸다. 그 잃어버린 무언가는 무엇일까? 그녀 자신? 라온서는 질문을 던졌다. 이 실루엣 2명,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라오하의 시선이 라온서와 마주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네,
과거의 연인들을 상징해요. 헤어졌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흔적. 브랜드 매니저가 박수를 쳤지만 라운서는 그 말을 삼킬 수 없었다. 미팅 후 모두가 떠난 카페에 둘만 남았다. 오하야. 왜 여기서 일해? 라운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오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왜? 내 회사랑 계약한 거 모를 줄 알았어? 난 그냥 일할 뿐이야.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들 생각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라온서는 손을 뻗었지만 멈췄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 성공해야 했어. 가족, 사회. 모든 게 날 압박했어. 라오하는 웃었다. 쓴웃음. 성공. 내가 지금 행복해? 매일 야근하고 미소도 없이 사는 게.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챙겨 일어났다. 난 제주로 돌아갈 거야. 이 프로젝트 끝나면. 서울은 너무 차가워. 문을 나서며 라오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라운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카페 창밖으로 인사동의 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5년 만에 재회. 하지만 더 깊은 상처만 남겼다. 그날 밤 라운서는 집으로 돌아와 옛 사진을 꺼냈다. 라오하와의 셀카, 한강에서 찍은.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후회와 그리움이 뒤엉켰다.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은 말했다. 라오하 씨 디자인, 클라이언트가 극찬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라운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라오하를 쫓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더 추워졌다. 라운서는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라오하를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사회의 시선, 자신의 야망, 그리고 라오하의 상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라운서와 라오하의 만남은 잦아졌다. 매주 화요일, 회사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브리핑. 그곳은 명동의 골목에 숨겨진 곳으로 김치찌개와 비빔밥이 일품이었다. 라운서는 그 음식의 향기에 라오하의 고향을 떠올렸다. 제주 흑돼지 구이, 바다를 보며 먹던 그 맛.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부분, 색상을 더 부드럽게 조정해주세요. 클라이언트가 로맨틱한 느낌을 원해요. 라운서의 말에 라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디자인은 한옥 지붕의 곡선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라오하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라운서는 참을 수 없었다. 오하야,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해. 이렇게 피하면 안 돼. 한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찌개 그릇을 내오며 웃었다. 어이구, 연인들 싸움인가 봐. 화해해요. 젊은이들. 그 말에 둘 다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의 어른들은 언제나 직설적이었다. 라오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연인. 그건 과거형이에요. 온서야, 내가 끝낸 거잖아. 라운서는 눈을 내리깔았다. 맞아. 내가 무서웠어. 우리 사랑이 가족한테 어떻게 보일지. 회사에서 소문날까 봐. 게다가 난 성공해야 했어.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해야 했어. 라오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한국 사회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혹한지. 제주에서조차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어. 그 애, 여자랑 사귀나. 하지만 온서야,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인생을 채워줄 텐데. 그녀의 말은 라운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라오하는 계속했다. 난 그 후 그림만 그렸어. 내 생각하며 서울 떠날까 했지만 여기서 내 흔적을 느꼈어. 한강, 북촌. 모든 게 너야? 그날 브리핑 후 그들은 한식당을 나와 명동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라우하가 갑자기 말했다. 기억나. 여기서 내 생일 선물 샀던 거. 라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목걸이, 작은 한글 온이 새겨진. 아직도 그녀의 서랍에 있었다. 오하야. 나 후회해. 매일. 라우하가 멈춰섰다. 그녀의 손이 라운서의 팔을 스쳤다. 따뜻함. 그럼 왜 다시 시작 안 해? 이 프로젝트 끝나면 같이 제주 가자. 하지만 그 순간 라운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팀장이었다. 온서야, 긴급 미팅.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변경 요구해. 야근 각이야. 라운서는 라우하를 보며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 가봐야 해. 라우하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그래. 내 인생이잖아. 그녀는 등을 돌리고 갔다. 라운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회사로 돌아온 라운서는 야근을 했다. 자료를 수정하며 라우하의 디자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들의 이야기였다. 한 여인은 도시의 강인함, 다른 여인은 자연의 부드러움. 이게 우리야. 라운서는 깨달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후회를 치유할 기회. 다음 날, 라운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중요한 사람 만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 결혼할 때 돼서. 라운서는 숨을 골랐다. 아니, 여자예요. 사랑해요. 침묵. 긴 침묵 후, 어머니가 말했다. 온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은 라운서에게 자유를 주었다. 한국의 가족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라우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 북촌에서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할게.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라운서는 기다렸다. 사랑은 기다림이었다. 주말이 왔다. 북촌 한옥마을은 봄바람에 물든 벚꽃으로 가득했다. 라운서는 평소의 수트 대신 가벼운 트렌치 코트를 입고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라우하가 준 옛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5년 전 라우하가 그린 그녀의 초상. 이게 내 선물이야. 라우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라우하가 나타났다. 청바지와 블라우스 차림, 어깨에 가방을 메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 기대가 스쳤다. 왔어. 이 짧은 인사 후 그들은 골목을 걸었다. 한옥 지붕 아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라운서는 용기를 냈다. 오하야, 나 엄마한테 말했어. 우리에 대해. 라우하가 멈칫했다. 정말. 반응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해해 주셨어.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게. 라운서의 말에 라우하의 미소가 피어났다. 온서야, 그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 아직 상처받았어. 내가 날 버린 그날 내 세계가 무너졌어. 그들은 작은 정원에 앉았다. 벚꽃 잎이 흩날렸다. 라운서는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이거 봐. 매일 봤어. 내가 없인 내 인생이 빈 껍데기였어. 라우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림을 어루만졌다. 이게 나 그린 거. 눈물이 떨어졌다. 온서야, 나도 후회 없어. 그때 헤어진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들은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떨리며.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모든 것을 말했다. 서울의 봄바람이 둘을 감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월요일, 회사에 폭풍이 몰아쳤다. 클라이언트 한빛대 CEO가 갑자기 디자인을 전면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너무 전통적이다. 더 모던하게. 여성 타깃이지만 로맨틱은 과해. 팀장은 라운서에게 떠넘겼다. 온서야,
내가 라우하 씨랑 조율해. 라운서는 전화를 걸었다. 오하야, 미팅하자. 변경 사항. 라우하는 거부했다. 안 돼, 내 디자인을 왜 바꿔? 이건 내 영혼이야.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그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라우하의 눈은 붉었다. 온서야, 또 내 커리어 때문에? 나 포기할 수 없어. 라운서는 애원했다. 제발. 이 프로젝트 성공해야 해. 나한테. 회사에. 라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 없이 계약 해지할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라운서는 무너졌다. 팀장에게 보고했다. 디자이너가 거부해요.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게 다 내 탓이야. 클라이언트 화나면 내 승진 물 꺼둬. 압박이 시작되었다. 라운서는 밤새워 대체 디자인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라우하의 흔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라우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 나 과민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운서는 달려갔다. 제주 스타일의 작은 카페에서 라우하가 기다렸다. 온서야, 나 내 입장 이해해. 하지만 이 디자인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갔어. 바꾸면 그 의미가 사라져. 라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싸울게. 팀장 설득할게. 그날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었다. 라우하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하지만 라운서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고비는 클라이언트 미팅이었다. 한빛 CEO,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여성. 그녀는 보수적이었고 한국 패션계의 권위자였다. 미팅 장소는 강남의 럭셔리 호텔 라운지. 라운서와 라우하가 함께 도착했다. 라우하의 손이 살짝 떨렸다. 긴장돼. 라운서가 속삭였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CEO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 디자인 예쁘긴 한데 시장성 없어. 젊은 층이 원하는 건 대담함이야. 전통은 구시대적. 라우하가 앞으로 나섰다. 아니에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한복의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여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CEO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인함. 이 실루엣 2명, 무슨 의미지? 로맨스. 우리 브랜드는 그런 감상주에 안 맞아. 라운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CEO의 말은 그들의 사랑을 비하하는 듯했다. 라우하가 창백해졌다. 라운서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CEO님, 이 컨셉은 감성을 자극해요. 최근 설문에서 20대 여성 70%가 내면의 이야기를 원한다고 나왔어요. 이 디자인으로 바이럴 될 겁니다. 그녀의 데이터 기반 논리의 CEO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려해보지? 미팅 후 라우하가 라운서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회사로 돌아온 라운서는 팀장의 비밀 통보를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라우하 씨 과거를 캐고 있어? 프리랜서라 불안정하다 나. 게다가 소문이 돌더라. 그녀 LGBT 커뮤니티에서 유명하다던데. 라운서의 피가 차가워졌다. 누군가의 배신. 아마도 경쟁 팀원. 그날 밤 라운서는 라우하를 찾아갔다. 그녀의 스튜디오, 이태원 근처의 작은 아틀리에. 문을 열자 그림 냄새와 캔버스가 가득했다. 라우하가 놀라 물었다. 어떻게 여기 알아? 옛날에. 내가 말해줬어. 라운서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소문, 압박. 라우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 때문에. 내 커리어 위험해? 그럼 내가 물러날게. 아니. 오하야,
같이 싸우자. 이건 우리 이야기야. 하지만 배신은 더 깊었다. 다음 날 회사 이메일에 익명 메일이 돌았다. 라오하의 디자인은 표절 의심. 과거 작품 참조 첨부된 사진은 라오하의 옛 전시회 작품. 라운서는 분노했다. 조사해보니 경쟁 디자이너의 집, 그녀는 증거를 모아 팀장에게 갔다. 이건 음모예요. 라오하 씨는 깨끗해요. 팀장은 한숨 쉬었다. 온서야, 증거 없인. 클라이언트가 포기할 수 있어? 라운서는 홀로 싸웠다. 라오하의 과거 작품을 분석해 차별점을 증명했다. 그리고 CEO에게 직접 연락. 믿어주세요. 이 디자인은 진심입니다. 긴 대기 끝에 CEO의 답, 좋아. 계속하자. 하지만 스캔들 업계 라운서는 승리했지만 피곤했다. 라오하가 스튜디오에서 기다렸다. 온서야. 고마워.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해.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사랑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그러나 진짜 고조는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대, 회사의 압력. 라운서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어머니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온서야, 그 사람. 정말이야. 라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차를 따랐다. 전통 찻집, 종로의 오래된 곳,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게 쉽지 않아. 이웃 시선, 결혼 압박. 엄마 아빠 나이 들면 누가 보살펴? 라운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는 서로 보살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LGBT 권리운동,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내 아빠는 아직 모르셔. 어떻게 말할까? 그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는 결국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면 그게 다야. 하지만 라운서는 알았다. 아버지의 반대가 더 클 터. 한편 프로젝트는 절정에 달했다. 런웨이 쇼 준비. 라오하의 디자인이 무대에 오를 날 리허설장에서 모델들이 한복 모티브 드레스를 입고 걸었다. 라운서는 무대 뒤에서 라오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빛이 났다. 온서야, 이게 우리 꿈이야. 키스 직전 스태프가 불렀다. 준비. 쇼 당일 코엑스 아트홀. 플래시가 터지고 관객이 환호했다. CEO가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쇼 중반 익명 팬레터가 라운서에게 도착. 라오하의 비밀을 폭로할까? 그녀의 과거 연인, 바로 너짓. 라운서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의 복수. 그녀는 쇼를 지켜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쇼 후 파티에서 라운서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 캠페인,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그리고 그 연인은? 여기 있어요. 그녀가 라오하를 불렀다. 관객의 웅성거림. 라오하가 무대로 올라왔다. 라오하 씨, 감사해요. 포옹. 그 순간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CEO가 박수를 쳤다. 이게 진짜 스토리네. 마케팅에 좋겠어. 그러나 배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경쟁 팀원, 라운서의 옛 동료. 그녀는 라오하의 과거를 캐서 협박했다. 내가 왜 날 밀어냈어? 승진 때문에. 라운서는 대면했다. 그건 내 야망 때문이야. 사랑은 거래가 아니야. 회사 조사 후 그 동료는 해고되었다. 라오하와 라운서는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온서야, 이제 제주 갈까? 라운서는 웃었다. 아니, 서울에서 같이 살아보자. 봄이 깊어지자 서울은 꽃으로 물들었다. 라운서의 인생은 변했다.
그녀는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택했다. 주말은 라오하와 보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 라오하의 제주 스타일 해산물, 라운서의 서울식 김밥.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라운서는 라오하의 갤러리 전시를 도왔고 라오하는 라운서의 기획에 아이디어를 더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라오하를 만났다. 딸아이가 행복해 보이네 서툰 인정. 한국의 가족은 그렇게 변했다. 사회의 시선. 여전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SNS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둘의 이야기, 댓글은 다양했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겼다. 프로젝트는 대성공. 한빛 캠페인은 광고상 수상. 라오하의 디자인은 아이콘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이제 라오하의 흔적은 고통이 아닌 따뜻함이었다. 이 아이디어, 오하야, 라운서의 미소에 라오하가 답했다. 우리 거야.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라오하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제주로의 짧은 휴가에서 그녀는 말했다. 온서야, 나 아이 키우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해. 라운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영원히. 그들은 한옥마을에서 약속했다. 인생과 경력 위해 포기했지만 이제 너와 함께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인간적으로 로맨틱하게. 한국의 봄처럼 영원히.